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보험회사에 이런 건 꼭 알려야 해. 썸네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상해 관련 담보를 가입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상해 후유장애, 상해 사망, 그럴 때 특별히 주의해서 보험회사에 잘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직업급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변동이 됐을 때 왜 알려야 되는지, 안 알렸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그런 거 한번 알아보고 이런 거 매우 주의하자, 신경 쓰고 있자라는 차원에서 한번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해당되는 것 있으면 꼭 잘 반영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릴 의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계약 전에 알릴 의무, 이건 우리가 고지 의무라고 많이 부르고요. 주로 병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잖아요. 33155 고지 조건 잘 파악해서 알려야 되는 거고, 직업도 우리가 고지하죠. 그리고 운전하는지 여부도 고지를 하고, 위험한 취미가 있진 않는지 그런 것들도 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계약하고 나서 그 이후에라도 우리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통지 의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직업이 변동됐으면 상해 위험도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된다. 그리고 운전 여부가 변동되거나 운전의 목적이 변경됐을 때 그건 역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된다.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약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보시면요.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 됐을 때 알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바뀌었을 경우, 예를 들어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현장직으로 바뀌었어요. 아니면 현장직으로 일하다가 사무직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것들이 상해 위험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험료가 바뀌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야 된다는 거고요.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그리고 무직에서 새로운 직업이 생겼네요. 그때도 알려야 되고, 현재의 직업을 그만두면 그때도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가 직업을 그만둬서 무직으로 됐어요. 그러면 남성분 같은 경우는 상해급수, 직업급수가 3급으로 떨어집니다. 아니, 직업이 없다고 상해 위험도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통계적 데이터로 봤을 때 남성이 직업이 없을 경우에는 위험도가 좀 높아진다는 데이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해급수가 올라가고 상해 쪽 담보의 보험료가 올라가게 돼 있다. 여성 같은 경우 특별히 직업이 없이 가정주부로 되면 1급으로 되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특별히 3급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게 변경돼서 상해 사고가 아무것도 안 나면 사실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건이 발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그때 따지고 드는 거예요. 왜 이거 안 알렸어? 그럼 너 잘못이네?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가 이런 직업, 직무의 변경 사항입니다. 직업, 직무 관련한 약관에서 용어풀이나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흔히 아는 내용이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도 알려라.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바뀌었다.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바뀌었다. 그것도 고지를 하라는 거죠. 그냥 가족 자가용으로 쓰다가 택배를 하거나 물건을 나르거나 그렇게 해서 영업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험도가 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변경되든지 이거 자체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된다. 그것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여부가 변경된 경우, 이건 운전 여부죠. 운전 안 하다가 운전자로 바뀌었으면 그것도 알려라.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되면 그것도 알려라. 위험도가 변경되니까 마찬가지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같은 거 타든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제 모터가 달린 자전거를 탈 경우에도 알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알리면 된다는 거죠. 계속적이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가끔 타는 거는 상관없는데, 여기 보시면 직업적으로 타거나 동호회 활동으로 타거나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고지를 해라. 안 한다고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겨서 보험금 청구하면 그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정확하게 고지하는 게 낫다, 그런 차원이에요. 자, 위험 변경이 되면 어떻게 계약이 변경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위험 변경 사항을 우리가 보험회사에 통지를 하죠. 그러면 변경 사항을 보험회사가 확인한 후 우리가 청약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 청약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바뀐 상태로 보험 계약을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거죠.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인수할지 말지 심사를 합니다. 대부분 인수는 되겠죠. 그래서 정상 금액을 처리하고 환급 또는 추가 납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한테 돌려줄 수도 있고 우리가 더 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계약 변경이 완료된다. 그 정도 절차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알릴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냐라고 보면은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이 없어지는 거죠. 밑에 보시면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 물론 여기 보시면 위 1번에 2번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4번, 5번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은 하는데 상해급수가 바뀐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고, 또 보험금을 지급하되 보험은 해지가 될 수 있다. 해지되면 이 영향을 미치는 특약 말고 다른 암내심 진단비 같은 것도 다 가입을 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주로 가입하니까. 근데 그 보험이 다 해지되니까 이거 얼마나 큰 손해예요? 상관도 없는 일 때문에 다른 중요 담보들이 다 해지가 될 수 있다. 그런 리스크 때문에 가능하면 알려야 될 건 잘 알리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보험이 3년 지나면 쉽게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이런 거 늘 명심하고 잘 반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죠. 우리가 주소가 바뀌었을 때 이사하고 나서도 그런 걸 보험회사에 정확하게 알려야 갱신 관련된 보험 서류를 받든지 재가입 관련한 서류를 받든지 할 때 그런 거에 문제가 안 생기니까 주소 바뀐 것도 꼭 보험회사에 잘 알리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